교재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A 열너비를 바꾸는 것도 있고 시트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 화면 밑에 있는 화면 밑에 시트 1번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1 작업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그 다음에 시트 3번은 제3 작업, 그리고 A 열너비를 얼마? 1로 바꾸고, 이 제2 작업도 A 열너비를 1로 바꾸고, 제1 작업도 A 열너비를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1 작업에 있는 거는 전체를 선택해서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무조건 가운데 맞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보낼 건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가운데 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A의 B의 두 번째부터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생년월일, 나이, 탄생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작업시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옆에는 주민등록, Alt 엔터 치고 생년월일. 너비가 좀 안 맞는 거는 적절히 조정하십사 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입력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쭉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김진아 입력했고 옆으로 이제 갈게요. 다 입력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1982년 06월 22일이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82 빼기 6 빼기 22,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한테는 힘들게 썼네, 그냥 83년 10월 14일 이렇게 써도 되겠네, 하나의 팁으로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1번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은 6시, 퇴근 시간은 13시. 그럼 작업 시간을 계산해 봐야죠. 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 빼면 작업 시간 나올 거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어차피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생년월일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는데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맞춰야 돼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입력한 것이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꾸며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잠깐 보면은요, 저기 색깔은 뭐라고 꾸민 거 있는데 책에는 색깔 꾸미는 기능은 없죠. 근데 제가 색깔 이렇게 뭐 꾸몄어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나이 계산하는 거하고 탄생요일 계산하는 거고 계산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할 겁니다. 자, 먼저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메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37페이지에 1번 문제가 뭐냐면 나이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 그렇죠. 근데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지 봤더니 시스템에 오늘 날짜에 연도가 있고요. 빼기 생년월일에 연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그리고 함수는 이어 함수. 제가 대문자로 쓸 겁니다.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시기 편하라고 대문자를 쓰는 거니까. 이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래요. 그럼 이어가 뭔지 투데이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이어는 날짜에 연도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투데이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예요.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한테 오늘 날짜가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알려줘 라고 할 때 today 함수를 써요. 자, 요거 사용법은요. 요거 사용법은 는, year 보다 날짜를 쓰는 거예요. today는 어떻게 쓰냐면요. 는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끝나요. 어떤 애들은 함수 쓰고 괄호 안에다가 뭐를 써야 되는데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year라는 함수는 날짜를 씁니다. 안에다 날짜. 그 날짜가 today가 될 수도 있고 생년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year 함수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는 함수를 외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이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는 줘요. 그러면 year가 뭔지 today가 뭔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는 year 그럼 이 제가 다 완성은 못했잖아요. 근데 y를 딱 쓰니까 여기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탁 완성이 돼서 메꿔져요. 근데 year라는 함수가 뭐냐면 1900에서 9999 사이에 있는 날짜의 연도를 구한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괄호를 열어요. 괄호를 열고 또는 얘를 더블 클릭해도 괄호가 열린다 그랬는데 이 함수 중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도 괄호가 열린다 그랬는데 원래는 year 괄호 열고 이렇게 직접 쓰시는 연습도 중요해요. 이거를 연습장에다 쓰시는 건 더 중요해요. 자, 여기다가 오늘 날짜가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today 괄호 열고 닫고 today가 뭐라 그랬죠? 지금 날짜. 이 컴퓨터에 있는 지금 날짜를 보여주는 게 today예요. 그럼 2017년 04월 10일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뭐만 2017만 빼오는 거예요. 엔터를 좀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소문자로 쓰셔도 다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대문자로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는 year 괄호 열고 today 괄호 닫고 이렇게 써도 가서 보면 대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탁 치면 현재 2017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몇 년도생이라고요? 1982년생이잖아요. 1982년생도 빼줘야 되잖아요. 요 뒤에다가 빼기 year 괄호 열고 여기 있는 생년월일을 클릭해 주시면 요 김진아라는 사람의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뺄 거고 1900 몇 년 그 다음에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빼니까 2017에서 1980 몇 년을 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셀 서식 어떻게 명령 들어간다 그랬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면 주춤거려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날짜에서 날짜를 빼다 보니까 날짜처럼 보인 거예요. 그럼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숫자로. 그러면 이 사람은 35살 하고 나와요. 근데 너무 넓어졌죠? 뭐 슬쩍 줄이세요. 이래도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공식이 알려줬어요. 공식을
오늘 날짜가 뭔지 알아야 그 중에 연도를 빼오던 월을 빼오던 며칠인지를 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의 오늘 날짜라는 함수가 today라는 함수고요. 하여튼 간에 오늘이든 어제든 생년월일이 있단 말이야. 내 태어난 생년월일, 내가 결혼한 결혼기념일, 입사한 날, 퇴사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짜를 가지고 연도 빼내는 함수가 이어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이어 괄호 열고 뭐 today를 넣어주던 날짜를 넣어주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는 이어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건 today에 관한 괄호 열고 닫고고, 마지막에 괄호를 한번 더 닫으면 이거는 이어 함수에 괄호 닫는 거고. 엑셀은 는 하고 명령을 걸어요. 명령을 걸고 나서 꼭 괄호를 엽니다. 괄호 안에다가 대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대상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today라는 함수는 날짜가 나오는 거죠. 2017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그럼 그 중에 연도를 뺐으니까 이 결론은 뭐가 될까요? 얘는요? 2017이 되겠죠. 2017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뭐를 빼줘야 돼요? 빼주기를. 이어 그 사람의 생년월일 있잖아요. C의 세 번째. C의 세 번째. 이렇게 써주면은 이 C의 세 번째는 얼마예요? 82년이네. 여기다가 빼기 19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17에서 1982 빼주면 얼마? 35? 나오겠지. 이건 산수지 뭐. 이건 산수인데 지금 여러분 처음으로 함수라는 걸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낯설을 거예요. 함수가 낯선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는 먼저 하셔야 돼. today 오늘 날짜 이어 연도 빼내는 함수. 그럼 얘는 C3은 뭐지? 김진아라는 사람의 생년월일. 그럼 김진아라는 생년월일에 연도를 뺐으니까 그래서 1982. 그럼 2017에서 1982 빼니까 3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탁 치면 그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는 이어 괄호 열고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또 괄호 닫고. 그럼 이거는 오늘 날짜의 연도예요. 빼기 이어 C의 세 번째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는데 혹시 클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C의 3 쓰시면 돼요. 키보드로.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니까 1900.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날짜에서 날짜를 계산했잖아요. 날짜에서 날짜를 계산하면 엑셀은 날짜로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35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뭔 얘기냐면 1900년 1월 1일. 이것도 중요한 거.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2월 4일이면 1900년 1월 31일이 31이고 2월 4일이면 35잖아요. 35라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럼 이거 해줘도 돼요. 요거 쉼표. 얘를 꽁 찍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쉼표 살 찍어줘도 돼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로 바꾸고 얘를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가 쉼표 셀 찍어줘도 오른쪽으로 대략 가더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너비는 너무 넓어졌으니까 좀 좁혀주시고 적절히. 그럼 이대로 두면 안 됩니까? 두셔도 돼요. 보기 싫을까봐 그런 거니까. 그럼 나머지도 계산해야죠. 나머지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마우스로 자동 채우기를 쫙 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줄이 살아있나요? 두 줄 들어간 거나 뭐 굵은 줄 들어간 거 사이 없죠?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1번 문제는 해결 본 겁니다. 요렇게 책에서는 블럭 설정 후에 여기다 블럭 설정 후에 얘를 입력을 하고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사실은 여기 이제 없는 건데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 공식을 이렇게 공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들어갑니다 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오른쪽 맞춤을 하고 아니면 쉼표 스타일을 찍으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탁 들어가요. 지금 컨트롤 엔터를 못 누르고 엔터를 쳐버려서. 자, 엔터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아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고요. 2, 4 나온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저렇게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는데 1900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날짜처럼 보인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날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쉼표로 바꿔주면은 날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쉼표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땐 천 단위의 쉼표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기능이 쉼표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는 숫자가 두 자리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른쪽에 살짝 띄워주고 그냥 보기 좋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얘가 세 자리 네 자리가 넘어가면은 컴마 찍혀서 천 단위마다 보여주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셔도 뭐로 하시면 된다?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대신에 오른쪽으로 보내줘야죠. 아까는 우리 전체를 가운데 맞춤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본래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를 공식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데 책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를 먼저 쓰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어떻다? 된다. 자동 채우기 해도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탄생 요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탄생 요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탄생 요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탄생 요일을 구하는데 월요일인지 또는 화요일인지 또는 일요일인지 이 형태로 출력을 하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출력해도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출력하래요. 무슨 함수 쓰라? 추수함수 weekday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럼 이 두 가지 함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함수를 처음 배우실 때는 아까 그랬어요. 되게 헷갈리고 정신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물건 신기하기도 하지만 겁도 나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있어. 그럼 뭐 우리 집에도 냉장고 있으니까 뭐 그 집 냉장고랑 우리 집 냉장고랑 별 차이 없겠죠. 그 집 가스레인지 있으면 우리 집 가스레인지 있으니까 별 차이 없는데 저기 갔더니 자이글이라는 게 있는 거야. 방송에 보던 자이글. 근데 우리 집에는 그게 없어서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럼 그 옆 친구 집에 가서 자이글을 내가 함부로 만들 수가 없겠죠. 사용법을 안 해봤으니까. 그럼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기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수를 처음에 배우셨을 때 호기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 가질 만한 물건은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시험에 나오니까. 먼저 추수함수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추수 가로 열고 어떤 값을 주고 요 값이 1일 경우 또는 2일 경우 또는 3일 경우 이거를 계속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는 추수 3 썼어요. 3. 그리고 사랑, 행복, 우정, 승리, 기쁨 이렇게 썼어요. 아,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띄어쓰기 안 하셔도 돼요. 실제 함수를 입력할 때는 띄어쓰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쓴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도 엑셀에다 직접 수식을 입력할 때는 띄어쓰기를 안 해요. 근데 메모할 때는 띄어쓰기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보시기 좀 편하라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랑, 행복, 우정, 승리, 기쁨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사람은 3번째 걸 원하나 봐. 3. 그럼 뭐예요? 우정이에요. 만약 이 값이 2면 행복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이 5면 어떻게 되겠죠? 5번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6이면 어떻게 돼요? 6번째가 없죠? 또는 만약에 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번째도 없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요. 에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5개 나열이 돼 있으면 1에서 5까지만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위크데이.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짜에는 요일이 있잖아요. 오늘 날짜는 2017년 4월 10일은 월요일이잖아요. 그 월요일이란 요일이 있단 말이야. 해당하는 요일을 그대로 월요일이에요 라고 출력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표시하더라.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면은요, 이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숫자로 표시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위크데이 괄호 열고 투데이 컴마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투데이가 뭐라 그랬죠? 오늘 날짜.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를 쓰면 돼요? 생년월일. 요 C의 3번째 생년월일 갖고 하라 그랬잖아요. 책에는 이제 C의 3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일은 뭐냐면은요, 오늘 월요일이죠? 자, 일요일을 일로 출력해요. 오늘 월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월요일은 뭐로 나온다? 2로 나와요. 그러면 토요일은 7로 나오죠. 옵션 2를 썼을 때, 1 쓰니까 일요일이에요. 외우기 편할 거예요. 만약 옵션 2를 쓰면은요, 월요일이 1이에요. 화요일이 2예요. 그러면 일요일이 7이 돼요. 얘는 월요일이 0이에요. 화요일은 1이고요. 일요일이 6이에요. 6. 근데 사실 옵션 3은 거의 시험에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뭔가 보세요. 문제가 오늘 생년월일을 이용하는데, 생년을 이용해서 무슨 요일인 출력하는데 월요일, 화요일서부터 이 중에 하나 출력하래요. 월요일이 앞에 있어요. 월요일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옵션 1을 써야 돼요? 2 써야 돼요? 3 써야 돼요? 2 써야죠. 옵션 1을 쓰면 얘가 일요일부터 나오는 애고 월요일부터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문제지가. 만약에 이름만 없이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출력하라 그러면 1을 쓰든 2 쓰든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 중에 고르게끔 하죠. 이렇게 문제지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형태로 요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2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옵션 2를.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써야죠. 는 추수 위크데이 가로 열고 C의 세 번째 컴마 2 그리고 컴마 월요일 그 다음에 선생님 일요일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일요일서부터 여기는 월요일부터 출력하는 문제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는 옵션 2를 쓰면은 2를 쓰게 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월요일부터 나오는 거니까 옵션 2를 써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왜? 1, 2, 3, 4가 추수함수가 1, 2, 3, 4를 고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걔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2를. 만약 문제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출력되겠다 그러면 얘 쓰면 되는 거고. 송 선생님 이거 투데이 옆에 그 가로가 두 번 이렇게 쳐졌잖아요. 요거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today라는 함수에 가로 열고 닫고고 네. 요 끝에 있는 괄호는 네. weekday라는 함수의 괄호고 서로 소속이 다른 함수 괄호죠. 얘는 today 괄호고 여기 있는 괄호는 weekday의 괄호고. 근데 틀렸다. 죄송합니다. 요게 weekday의 괄호고. 여기 괄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예, 요거랑 끊어지는 거예요. 컴마 1이. 제가 잘못했네요. 예,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꾸역꾸역 써야 돼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요일이란 글자가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하는 걸 어떻게 탁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쓰라는 말이 없어요. 문제지에 그냥 꾸역꾸역 써야 돼요. 어차피 7개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엔터를 탁 치면 요일이 쫙 나오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잠깐 해설을 볼까요? 해설에는 해설에는 마법사를 쓰라고 나왔어요. 마법사. 근데 이 책이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애는 그냥 쓰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마법사 쓰라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냥 하나만 줄곧 외워서 쓰셔야 돼. 방법론을. 가스레인지로 밥을 하는 거라면 가스레인지로 밥하는 것만 배우셔야 돼. 장작불로 밥하는 거 배우고 전기밥도 쓰는 거 배우려면 더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갖고 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무식해 보이지만 직접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직접 입력하는 연습을. 이게 나름 숙달이 되고 나면 마법사를 하던 말던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제가 한번 틀려볼게요. 다운표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엔터를 탁 치면 자 여기서 놓고 엔터를 쳤는데 시커멓게 여기 가서 껌뻑거리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 놓고 다 써놓고 엔터를 탁 쳤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봤더니 여기서 껌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보시면 다운표가 이렇게 안 열었잖아요. 그렇죠. 다운표를 열어주고 엔터를 쳤더니 이상이 된 거고, 만약에 여기 점을 모르고 컴마를 하나 더 찍었어요. 이렇게 컴마를 하나 더 찍었어. 그러면 인수가 많이 입력됐대요. 그 숫자 2가 잘못된 게 아니라 컴마 다음에 하나만 쓰는 건데 컴마가 됐잖아요. 만약에 컴마를 빼면 또 어떻게 돼? C에 32가 돼버렸어요. C에 32. C 컴마잖아. 이렇게 컴마. C3 컴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틀려보는 것도 자주 해봐야 알아. 안 틀려버릇하면 한 번 틀리면 막 힘들은데 많이 틀려보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틀리고 나서 본인이 해결 못하면 이제 눈물 나죠. 그래서 지금 많이 틀려보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작업 시간. 3번 문제. 작업 시간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작업 시간이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래요. 그리고 시간만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퇴근 시간이 몇 시고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는 나왔는데 뺐더니 8시간 30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8시간 8이라는 숫자만 나와라 하는 거지. 30분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무슨 함수 쓰라고요? hour 함수를 쓰요. hour는 뭐냐면요. 시간이라는 건 뭐죠? 시, 분, 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에서 시만 출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니?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후 3시 19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15시 19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hour 함수를 통과되면 뭐가 된다? 15만 나온다. 분, 초는 필요 없다. 그럼 분은 어떨 때 필요하냐? 미니트라는 함수를 써요. 미니트. 초는 세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 쓰는 거예요. 다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아까 날짜도 연도를 빼낸 함수가 이어졌죠. 이어. 그럼 월만 빼내는 거는 month. 며칠인지만 빼내는 거는 day. today는 오늘 날짜란 뜻이고 이어는 연도, month는 월, day는 며칠. 그걸 따로따로 빼낼 수 있다. 그러니까 팥빵을 샀는데 빵 부분만 빼낼 건지 팥 부분만 빼낼 건지 합치면 팥빵인데 함수는 그렇게 세밀하게 다 뜯을 수가 있더라. 그런 게 좀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는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퇴근했고 몇 시에 출근했으니까 그 간격이 나오잖아. 간격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간격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2시간 23분 일했잖아요. 근데 23분은 빼고 2시간만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함수를 안 썼네? 이 함수를 안 썼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죠. 는 hour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뺐으면 몇 시간 몇 분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hour 시만 나온다. 시만. 요 앞에다가 hour라는 함수를 하나 D 칸에 넣어줘야 돼. 이렇게 hour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얘도 아까 몇 시간이었죠? 이 사람이 7시간입니까? 근데 왜 0이라고 나올까요? 7이잖아. 7. 그러면 컴퓨터는 7이라고 생각해. 7. 7시간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7로 나왔잖아요. 7시간이 아니라 7로 나왔잖아. 7. 7일이란 말은 7일간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7일은 뭐예요? 0시 0분 0초잖아요. 한밤중 12시니까 그래서 0시 0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컴마를 찍어주면 7시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날짜도 며칠 그려야 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로 보였잖아요. 그것도 컴마살 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를 짜라락 해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라?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로 바꾸면 되지. 숫자로. 그리고 오른쪽 맞춤하면 되고 귀찮으면 쉼표살 찍어주면 딱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요게 퇴근 시간이고 요게 출근 시간인데
이거를 그냥 엔터를 탁 치면 숫자가 나와요. 사실은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제가요. 여기다가 는 hour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을 해주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몇 시 몇 분 하고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몇 시 몇 분을 먼저 출력해 놨었잖아요. 7시간 00분이다 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엑셀은 여기는 시간으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7시간 출력을 했더니 7시간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7일 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얘는 7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7시간이라고 인식하지만 엑셀에서는 7 숫자 7 그러면 24시간짜리 7번 7일간 지났구나. 그럼 7일은 뭐예요?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공분, 공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간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쉼표살 찍어주면 숫자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지금 날짜와 시간에 관한 함수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또 함수가 있죠? 생년월일 집어넣으래요. 생년월일 저 위에 있는데 앞에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얘 생년월일 보통 입력을 안 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로 바꿔야 돼요. 생년월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는 없죠. 왜냐면 생년월일 봐갖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딱 보는 순간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이거를 사람 눈으로는 자동이 됐는데 엑셀한테 알려줘야지. 야,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이 사람. 알려줘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생년월일 날짜죠. 날짜 생년월일로 변환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근데 함수가 데이트 미들 레프트라는 함수를 다 사용하래요. 임시 3개를 사용하래네. 아까 2개 사용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아까는 2개 사용하라 그랬잖아. 어떤 건 하나만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얘는 몇 개 사용해라? 3가지 다 사용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참고로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는 서로 다른 함수가 딱 3개까지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함수를 5개를 주고 다 사용하세요 이러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최대 3개까지. 제가 시험 볼 때가 2005년도인가 그런데 그때는 다 3개씩 썼었어요. 1번에서 6번까지. 근데 요즘 돌아서 보면 3개짜리 쓰는 거는 한두 문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보통 1개나 2개만 써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함수들은. 데이트는 연, 월, 일을 입력하여 날짜처럼 변환시키는 함수예요. 는 데이트 2017, 4, 10 뭐가 된다? 이거 뭐가 된다? 2017년 04월 10일 하고 이렇게 날짜처럼 만드는 함수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I 세 번째 셀에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82년 06월 22일 알 수 있죠. 여기 2017년 4월 10일 알 수 있는 것처럼 요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 상관없으니까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쓰면 되죠? 는 데이트 가로 열고 82
06 22 이렇게 쓰면 얘가 뭐로 나온다? 1982년 06월 20일 이렇게 나와요. 2082년이라고는 안 나와. 1982년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건 왼쪽에 두 개고 중간에 껴 있잖아. 중간에 껴 있는 걸 잘라와야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지. 눈에는 보였는데 얘를 잘라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르는 거를 레프트 함수나 미들 함수로 자르는 거예요. 뭐 먼저 설명드리고, 자, MID는 뭐냐면은요, MID는 문자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자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 는 MID 어떤 문자가 들어가서 N M 이렇게 들어가면 뭐냐면은요, 문자에서 n번째에서 문자에서가 아니라 문자의 n번째에서 m개만큼 자른다. 그러면 아까 주민번호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I3 는 MID I3 6월 22일을 잘라야죠. 얘 따로 잘라야 돼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럼 요거를 자르려면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몇 개? 두 개. 오케이. 이렇게 자르면 뭐가 된다? 얘는 06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MID I 세 번째에서 얘를 자르려면 어떻게 되죠? 22일생을 잘라야 되잖아요. 몇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몇 개? 두 개.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22일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사실은. 문자에서 잘랐잖아요. 문자가 되는데 엑셀은 숫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숫자로 알아서 해줘요. 해주기는. 얘가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글자라고, 글자. 그런데 요렇게 쓰면 요거는 숫자예요. 근데 요렇게 되면 뭐예요? 글자라고. 근데 사실 얘는 2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글자. 근데 엑셀이 알아서 해주더라. 자, 그 다음 레프트는 뭐냐면 문자에서 원하는 개수를 왼쪽에서 자르는 기능이에요. 왼쪽에서부터 무조건 개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문자에서 n. 그럼 뭐가 된다? 문자에서 왼쪽에서 문자의 왼쪽에서 n개만큼 자른다. 그러면 아까 주민등록번호에서 82년생 잘라야 되잖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얘는 왼쪽에. 그렇죠. 그러면 레프트 I3에서 I3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몇 개 자른다? 두 개. 그럼 뭐가 된다? 얘는 아까 82년생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하나 자른 거 있고 두 개 자른 거 있고 중간에서 자른 거 하나 있고 또 중간에서 자른 거 세 가지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함수가 해결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요 80이 어떻게 잘랐다고요? 얘를 이용해서 썼죠? 이렇게 잘라 쓴 거잖아요. 06은 어떻게 썼다? 요거를 06으로 쓴 거죠? 요 20은 어떻게 쓴 거예요? 요렇게 쓴 거죠? 이게 답이에요. 지랄을 맞아야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지. 자,
답은 요렇게 썼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써볼게요. 는 데이트 레프트 컴마 2개, 그 다음에 MID 3,2개, MID 5,2개 엔터 치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대로 나왔네. 그렇죠? 그럼 자동 체결 쫙 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생년월일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요, 얘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뭐만 나온다?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날 생년월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고, 얘도 입력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 5번인가요? 김진아라는 사람의 출근 시간을 차트로 출력하래요. 김진아 씨가 뭐야? 김진아 씨가 여기 있네. 6시에 출근했네? 그렇죠. 김진아 씨의 출근 시간이 6시니까 6개만큼 별표를 출력하든 네모를 출력하든 출력하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hour 함수 쓰고요. repeat라는 함수를 쓰래요. repeat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시에 출근했잖아요. 6시에 출근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요 네모 있잖아요. 네모를 2, 3, 4, 5, 6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8시에 출근했으면 8개 나오라는 얘기죠. 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수만큼, 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수만큼 뭐를, 이 기호를 기호가 반복되도록 차트로 출력하래요. 그럼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는 hour 함수 있잖아. 아까 hour 함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6이고 이 사람은 12고 이 사람은 18이고 6시고 9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hour 함수 나왔고요. 리피트는 뭐냐면은요, 리피트는 반복하는 거예요. 원하는 값을 반복하는 거예요. 리피트라는 영어 단어의 뜻 똑같은 거예요. 리피트가 반복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반복할 거냐, 몇 번, 뭐를 반복할 거냐 물어보겠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 먼저 보세요. 는 리피트 가로 열고 그랬더니 글자를 먼저 쓰고 뒤에 개수를 반복하래요. 자, 는 리피트라고 쓰고 여기에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리피트 가로 열고 아까 이 글자를 몇 개만큼 반복하는 거야? 6개만큼 반복하는 거죠. 김진아 씨가 출근 시간이 6시였잖아. 김진아 씨 출근 시간이 6시였잖아요. 그렇죠? 6개만큼 얘를 반복하라는 거지. 근데 요거는 어디서 찾아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가 쫙 나온단 말이야. 엑셀에서.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찍어주면 요거를 만큼 출력하면 되고, 몇 번? 6번 반복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hour 함수 쓰면 되지. hour 함수. 이거는 아까 이렇게 되는 거고, 6번 반복하는 거는 hour 함수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6 대신에 뭐 쓰라고? hour 김진아 출근 시간을 여기다 써주면 되죠. 김진아 출근 시간이 뭔데?
김진아 출근 시간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F 세 번째. 그렇죠. 여기다가 F3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요거는 hour에 해당하는 괄호 열고 닫고, 요 뒤에 있는 괄호는 repeat에 해당하는 괄호 열고 닫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repeat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6개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 김진아 씨가 12시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죠? 12개 나와야 되겠죠. 이 사람이 3시에 출근해서 새벽에, 그러면 3시니까 이게 AM으로 가야겠죠. AM으로. 그냥 3시 00 이렇게 쓰면 3시니까 3개만 나와야 되는 거고, 6시니까 6개 나오는 거고. 그럼 시간이 바뀌면 작업 시간도 알아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엑셀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거를 네모난 거를 6개를 그려 붙인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걸어서 출근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 7시간 일했으면 그래프가 7번 나오게 하라든지, 2시간 했으니까 2개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보험회사는 이렇게 하잖아. 실적에 따라서 그래프를 쭉쭉 보여주거든. 그래가지고 막 프린터로 인쇄해서 벽에다 붙여놔. 그러면 그래프가 높이 올라온 사람은 실적을 잘한 거고, 그래프가 낮은 사람은 뭐예요? 싫은 소리를 종일 먹고 있는 거죠. 영화에도 보면 나오더라고, 그런 장면들이. 근데 엑셀로 하면 그게 수월해요. 자, 그 다음 거 문제 몇 번인가 볼까요? 문제 6번 문제인데, 얘는 무슨 문제가 볼게요. 기준을 하라는데, 오늘 날짜에서 월을 구해가지고, 월을 구한 뒤에다가 몇 월 기준이라고 출력하래요. 별 그지 같은 걸 다 묻고 앉아있네. 오늘이 4월이죠? 그러면 4월 기준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월 기준도 월 한 칸트 기준 하라는 거잖아요. 그 월 기준은 글자죠? 글자잖아요. 근데 4라는 건 어떻게 빼내야 돼요? months 이렇게 는 months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다시 는 months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오늘 4월이니까 4월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시스템에 오늘 날짜에서 월을 구한 뒤에 몇 월 기준이라고 단어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4월이니까 4월 기준 하고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무슨 함수를 써라? 우리가 알고 있는 months 함수를 쓰고 today 함수를 쓰고. 근데 today는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알려줬네요. 그 다음에 길어. 얘는 concatenate 함수를 쓰래요. 아까 months는 배웠어요? today도 배웠어요?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는 concatenate 힘들어. 괄호 열고 어떤 값 값이 이렇게 하면 값이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는 concatenate 사랑 행복이라고 쓰면 뭐가 된다? 사랑 행복 이렇게 나온다고. 별것도 아닌 거죠. 이 글자와 이 글자,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붙어 나오래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는 concatenate 4라는 거하고 월 기준하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4 월 기준 이렇게 나오겠죠? 요 숫자 4하고 월 기준이란 글자하고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기준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보세요. 요 4에다 뭐를 넣은 거예요? 요거 넣었잖아, 요거. 오늘 날짜에 월을 출력하세요. 오늘이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라고 나올 테고 월 기준을 붙이니까 4월 기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한번 먼저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선생님 여기 4월이라는 4에는 따옴표가 안 들어갔잖아요. 혹시 넣어도 숫자니까. 넣어도 돼요? 야, 이렇게 따옴표를 쓰면은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04월 기준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그럼 4만 나와요. 따옴표에다 집어넣으면 글자니까 그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렇게 넣으면은요 4만 나와요. 그러니까 공사는 숫자잖아요. 공사는 그럼 앞에 공은 뭐예요?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만 떨어지는데 따옴표에다 집어넣으면 오로지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04월이잖아요. 월을 계산해 보면 04월이잖아요. 근데 04월 중에 숫자는 4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 12월이면 10이라고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37페이지 입력한 거는 그대로 제가 저장했다가 가져가서 공방에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45쪽 입력해 놓은 거 꺼내보세요. 45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자세히 보실까요? 하나씩 보세요. 자, 이제 45쪽. 아까는 37페이지에 있는 걸 연습했는데, 자, 이번엔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문제 1번. 자, 여기는 전체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2의 5번째부터 2의 16번째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F5부터 F14까지. 그 다음에 J16번째가 어디죠? 여기 끝이네. 여기 끝에 거. 얘네들은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서 백분율에 가서 소점 두째 자리까지 지정하래요. 이렇게. 여기는 개수가 좀 많고요. 초급은 2개 모자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끝에 것만 선택해서 셀 서식 백분율에 가서 소점 이하 두 자리를 지정을 해 놓으래요. 그렇게 해서 해 놓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1번서부터 여기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요. 잠깐만 보세요. 관련도 문제를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2014년도 1월 달에 시험 봤던 한기수에 1월에 3번 봐요. 1교시, 2교시, 3교시. 2월 달도 3번 쭉 보는데 어떨 때는 4교시를 본 적도 있어요. 점심 먹고 와서 2시부터 시험 보는 거예요. 수검자가 많으면 4교시가 배정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함수가 있어요. 함수.
추수함수가 33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레프트 함수 16번, 미들 함수 23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트 14번. 그러니까 라이트는 별로 안 나와요. 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투데이 5번. 투데이 별로 안 나오네요. 데이트 함수 몇 번 나왔어요? 아까 죽기 살기로 데이트 썼잖아요. 4번. 이어는 11번 나왔네. 리피트는 에게 2번. 2번 나왔어요. 얘는 한 번도 나온 애도 있어. 한 번. 얘는 한 번도 안 나온 함수야. 카운트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애들 어때요? 지금까지 74번을 시험을 봤는데 무려 얘는 73번 나온 함수예요. 그럼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여러분 5월달에 시험 보실 때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로 봐도 틀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무슨 랭크 함수가 있었는데, 랭크 함수, 랭크가 어디 있더라? 랭크 if 함수도, if 함수 여기 나와요. if 함수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많이 나와요. 보통 한 번에 시험 볼 때마다 8개씩 함수를 내요. 6문항 중에 함수가 8개가 나와요. 어떤 거는 2개를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씩 물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3번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8번씩 시험에 나와요. 8개. 근데 어떨 때는 9개의 함수를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8개, 7개 이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2016년 그건 아직 입력을 안 해놨는데, 대부분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보기 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함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찍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학습이니까 한 번도 안 나온 함수도 한번 풀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미친 척하고 나와버리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려드릴 거고요. 요거는 굳이 뭐 제가 공개를 안 해도 되는데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수들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아까 0, 1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시험에도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T-에버레이지, vlookup 이런 애들은 엄청난 빈도수가 높잖아요. 이런 애들은 달달달 외워서 가셔야지. 그런 위주로. 다 설명드려요. 다음 주면 함수 끝나요. 또 다른 거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를 제가 인쇄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또 공부를 하셔야지. 이 책은 난이도를 좀 높여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보다 쉬워요. 이거보다 어렵지는 않고 쉽게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에다가 각 항목별 비율을 여기 컴맹 시험인지 뭔지 얘는 가중치가 1이고요. 고급은 가중치가 4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0.066. 초급은 2 곱하기 45.2%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숫자랑 곱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대는 가중치랑 자기 숫자 거를 곱해가지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를 더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비율을 계산한 거에 이거에 합계를 계산하라고 써 있죠. 예. 그러니까 함수는 뭐냐면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sum product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sum
프로덕트는 만약에 1, 2, 3, 4 얘랑 5, 6, 7, 8이란 얘랑 이렇게 계산해주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7 더하기 4 곱하기 8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숫자랑 이쪽에 있는 숫자랑 서로 맞잡아서 곱해요. 그 곱한 거를 프로덕트가 곱셈이라는 함수입니다. 썸 합계를 구하는 뜻이고요. 프로덕트 그러면 곱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곱한 거를 각각 다 더하시오 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굉장히 기능이 강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간단하게만 내요. 어렵게 놓으면 힘드니까 쉽게만 내요. 지금 저거 1 곱하기 5 아니에요? 1 곱하기 2가 아니에요? 오, 죄송합니다. 예, 1 곱하기 5네요. 2라고 5를 곱하고 두 번째하고 두 번째를 곱하고 세 번째하고 세 번째 곱하고 이렇게 각각 곱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얘랑 얘를 곱할 거예요. 는 sum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첫 번째 동네 여기 컴마 두 번째 동네 됐죠? 윗 동네하고 아래 동네 곱하는 거잖아요. 엔터. 근데 이 자동 채우기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지금까지 계산한 거를 잘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자기 날짜에서 뭐를 빼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열어서 볼게요. 어디 갔죠? 아까 계산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 왼쪽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해서 시간이 나왔고 생년월일에 해당하는데 왼쪽에 있는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요일을 계산하고 나이를 계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내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곱하는 건데 내 왼쪽 말고 저 윗동네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하고 같은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거를 곱할 때는 유의할 점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um 프로덕트를 써야 되는데 요 윗동네는 다른 동네 애들이죠. 이럴 때는 F4번 키를 누릅니다.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콩콩콩콩 들어가요. 찍고 난 뒤에 눌러요. 자, 처음에 블럭 잡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럭을 잡았습니다 라고 떠요. 그 이후에 F4번 키를 누르면 F4번 키 누를 때마다 변해요. 그 달러가 양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왼쪽에 그리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에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컴마 그리고 내 거는 달러 안 잡아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 엔터를 치고 자동 체결을 해주면 이게 답이 맞는 거예요. 요거를 좀 한번 답을 표시해 드릴 테니까는요. 이렇게 답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달러 표시가 들어간 게 좀 오늘 처음 배운 거잖아요. 달러 표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들이 달러 되기 전에 표시를 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죠, 제가. 자, 셀 주소는 셀 주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 주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셀 주소.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셀 참조 방식이라고 해요. 셀 참조 방식. A1 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A의 첫 번째 셀입니다 라고 셀 주소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셀 참조 방식에 의해서 표시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셀 참조 방식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참조 방식, 절대적 참조 방식, 혼합적 참조 방식. 다른 말로 줄여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고도 해요.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참조라고도 표현하고, 상대 주소라고도 표현하고, 상대적 참조 방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이걸 옆에다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절대적 참조 방식을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고도 표현한다. 자, 그래서 요 A의 첫 번째라고 썼는데 그 A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상대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거는 혼합이에요. 혼합 참조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A의 첫 번째라고 쓰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달러가 양쪽에 찍혀 있으면 절대. 절대라는 말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반쪽짜리 달러가 한쪽에만 있는 거는 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혼합 참조 중에 뒤에 방식은 나와요. 시험에 얘는 나오는데 앞에 방식은 안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는 혼합 참조 중에 앞에 있는 방식은 안 나와요. 뒷 방식은 나옵니다. 상대 참조는 지금까지 꾸준히 써왔잖아요. 이렇게 는 카운터에다가 뭐 몇 번째 셀이고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I의 세 번째 셀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혼합 상대예요. 다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 G의 세 번째 빼기 F의 세 번째 이런 거 이거 다 상대적이라 그래.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내가 어디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기준으로 왼쪽 거, 오른쪽 거, 내 위에 거. 나는 얘를 가리켰으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얘를 가리킬 거고. 그럼 저 밑에 있는 애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얘를 가리킬 거란 말이야.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 저 가중치 1, 2, 3, 4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얘는 움직이지 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함수 계산할 때는 혼합 참조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에서 혼합 참조는 안 나오고 혹시 조건부 서식에서는 얘가 나올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요 두 가지는 함수 계산할 때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시험에 가급적이면 절대 참조를 안 내려 그래요. 고맙게도. 이게 나오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요즘 애를 쓰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그럼 수검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는 sum product라고 쓰고 저 위에는 가중치는 블럭 잡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F4번 키. 그럼 달러가 콩콩콩콩 찍혔잖아요. 요 동네랑 컴마 나에 있는 컴맹 초급 중급 고급이란 이 네 가지 항목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1 곱하기 8.9%, 2 곱하기 45.2%, 3 곱하기 몇 프로, 4 곱하기 몇 프로 한 거를 다 더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몇 프로야? 이게 몇 프로예요? 243.6%인가요? 2%. 얘가 0.393이니까 39.3%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9%면 얘가 1 될 테고, 얘 2.45 곱하면 얘도 한 90% 되고, 그러다 보니까 243.6%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보여라 한 것 같고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 점이 아니고 콤마로 어떻게 묶이는 어떤 거요? 이거요? 자, 여기에 콤마 찍어야 돼요. 콤마. 아니 그거 말고 그거 그 숫자가 나온 거가 는 2436이 썸 프로덕트 요쪽 동네 F4번 키 누르면 달러가 쪼르륵 찍혔죠? 컴마 찍고 밑에 있는 내 동네 네 개 엔터 치면 돼요. 그럼 2.436이잖아요. 2.436이니까 이게 100분율로 따지면 243.6%라고. 1이 100%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봤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함수 중에 두 번째예요. 순위 구하는 함수. 문제 2번. 지금 가중치 적용 점수를 계산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중급 순위를 구하래. 뭔 얘기예요? 중급 점수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거. 이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래. 가중치 적용 점수도 아니고 고급 점수도 아니고 중급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라는 거죠. 자, 중급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무슨 함수? 랭크 함수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랭크 함수는 뭐냐면은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순위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순위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 보세요. 순위. 키 순서대로 쓰는 것도 순위고, 잘생긴 순위 이거는 없어요. 그게 숫자로 적혀 있다면 어떤 사람은 100점, 어떤 사람은 50점, 그러면 순위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얼굴만 봐서는 모르죠. 그렇죠.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자, 그런데 큰 값이 1등인가요? 작은 값이 1등인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림차순 순위라 그랬죠? 내림차순 순위가 뭐예요? 큰 게 1등이라고. 는 랭크 어떤 값 범위 여기에 옵션 이렇게 들어가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옵션이 0일 때가 있고, 옵션이 0은 뭐냐면 내림차순, 옵션이 1인 거는 뭐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무슨 얘기예요? 큰 값이 1등. 오름차순은 뭐예요? 작은 값이 1등. 자, 박태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 사람은 큰 값이 1등이에요? 작은 값이 1등이에요? 박태원 선수는 크면 안 되죠. 빨리 들어와야 돼. 1등이잖아. 수영이니까. 100m 선수나 육상 선수들 중에 뜀박질하는 선수들은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는 거고, 뭐 투포한 경기라든지 뭐 이런 거 집어 던지는 거는 멀리나 던져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때는 큰 값이 1등인 거예요. 장미란 선수처럼 역도 선수는 값이 커야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큰 게 1등을 하더라고. 그래서 0을 쓰면 큰 게 1등이고 안 써도 0이에요. 만약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꼭 2를 써야 돼. 옵션 여기다가 2를 써야 되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옵션을 안 써도 돼요. 이거를 아예 안 써도 0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자, 이제 값하고 범위가 있는데 이 값은 반드시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내가 박태원 선수 성적 가지고 값을 범위를 해줬는데 범위는 장민원 선수 같은 역도 경기 점수를 가지고 범위를 정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역도 선수는 역도 선수 값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고,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는 자기 기록 가지고 범위에다 정해주고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값은 얘네들이 값이죠. 얘네들이 값이야. 얘네들이 값인데 범위는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얘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물어보진 않겠지. 0.359가 여기서 몇 등이냐 물어보는 건 가능하지만 0.359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범위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근데 랭크 함수는 원래는 하나만 있었어요. 원래 랭크 함수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2010으로 가면서 두 개가 더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2007로도 보고 2010으로도 보거든요. 그럼 우린 당연히 2007, 2010으로 보는 랭크 함수를 쓰면 돼요. 우리 책도 요거 쓰라 그랬잖아. 요거 쓰라. 근데 AVG도 있고 EQ도 따로 있는데 무시하시고 밑에 랭크를 쓰시면 돼요. 랭크. 더블 클릭. 자, 넘버. 누가? 내가. 중급 점수 내가. 컴마. REF라고 나오죠? 밑에 REF요. 참조 범위. 참조란 뜻이에요. 참조. 리퍼런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어디에서 네가 몇 등이니? 라고 묻는 참조. 어디? 여기. 그리고 오더가 있어요. 오더. 컴마 찍으면요. 오더라는 말이 뜨는데 여기 써 있잖아. 내림차순을 할래? 오름차순을 할래? 근데 이 중에 위에 거는 안 해도 되고, 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꼭 1이라고 써야 되지만 내림차순을 쓸 때는 안 써도 된다고. 위에 건 안 써도 되고. 그런데 0일 때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함수는 1일 때 위에 있어요. 어떤 함수는 0일 때 위에 있고요. 어떤 함수는 1일 때 위에 있고 서로 다 달라요. 근데 랭크는 0일 때가 위에 있다라는 거. 그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냥 0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0 누를 거면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괄호 닫고 엔터를 탁 치면 얘가 5등인가 봐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이상한 잠깐만, 얘가 1등인데 얘도 1등이라고 우기고 다 5등이라는데 0.393이 5등인데 0.1도 5등이고 다 5등이래. 뭐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볼 거예요. 얘를 어떻게 수식이 들어가는지 더블 클릭해 보면 어라? 범위가 이상하게 잡혔어요. 범위가 파란색은 4점 쓰고 녹색은 범위인데 요 끝에 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범위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이 랭크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자, 아까 우리가 블럭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요. 는 랭크라고 쓰고 얘를 클릭하고 블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컴마 0을 쓰던 안 쓰던 나중 문제잖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상대적이잖아요. 그 내 왼쪽에 있는 중급 점수가 내 왼쪽으로부터 이만큼 중에 몇 번째 등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죠? 내 왼쪽에 있는 점수가 이만큼 중에 요거는 지금 안 보여야 되겠지만은 요 중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중에 몇 번째로 큰 거니?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근데 항상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블럭을 잡았었을 때 블럭을 이렇게 잡았었을 때 F4번키 눌렀어야 돼요.
근데 못 누르고 그냥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이때는 블럭을 잡고 다 안 잡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걸치면 돼요. 그리고 F4번 키를 꼭 눌러줘서 달러가 콩콩콩콩 찍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동 체크해주면 이제 정답이 나와요. 자, 요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요렇게 쓰는 게 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까 가중치 계산할 때도 내 거는 괜찮았는데 내 거가 아닌 남의 거는 블럭 잡고 F4번 키 눌렀죠. 순위 구할 때 내 거를 클릭할 때는 그대로 뒀는데 남의 거를 블럭 잡았을 때 어떻게 했다? F4번 키 눌렀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애들, 이게 내 건데 내 거가 아닌 거를 블럭 잡을 때는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블럭 잡고 나서 F4번 키 눌러주면 전혀 이상 없다. 그 F4번 키 원래 뜻은 더 복잡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얘네들 거 갖고 뭐 하라고? 그럼 남의 동네네? 그러면 블럭 잡고 F4번 키. 그러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 뜻은 시험에 묻지를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순위 구하는 것도 한번 계산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나요? 여기에 두 번째 점수. 초급의 두 번째 점수란 말은 또 뭐예요? 두 번째로 큰 값이 뭐니? 두 번째로 큰 값이 뭐니? 두 번째 큰 게 뭔지를 알아봐야죠. 그렇죠. 무슨 함수 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래요. 초급이 요거잖아요. 요거. 얘네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의 이름을 여기 초급이라고 쓰라고 된 거지.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얘네들의 이름이 초급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 안 돼 있는 분들은 저처럼 블럭을 잡고 나서 이름 상자라는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초급이라고 쓰셔야 돼. 초급이라고 쓰셔야 돼. 그럼 수월해요. 얘를 함수를 계산해 놓고 나서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면 안 돼요. 이름을 미리 정해 놓고 함수를 써야 돼요.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순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